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창업경영전략 제2강 창업가와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본론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본론을 다룬 이유는 정규 강의에서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관련 아티클들을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별도의 본론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다 창업가와 기업가 정신 강의를 들으시고 리딩 자료도 한번 읽어보셨죠? 그래서 창업가가 어떤 사람인지, 창업가가 가진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나요? 창업가라고 정의할 때 창업가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창업가는 진취성을 가지고 위험 부담을 하면서 자율성에 근거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또 기업가 정신에 와서는 그러한 창업가가 가진 정신을 말한다. 그래서 자율성,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이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창업가를 말하는 건지 창업가가 가진 기업가 정신을 말하는 건지 조금 혼돈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조금 전문 용어로는 토톨로지, 동의 반복이라고 하는데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창업가 정의와 기업가 정신이 조금 그 정의에 있어서 혼돈이 많을까?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의 이유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창업가가 필요한 자질, 특질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창업가 자질이 선천적인 것인가? 배워서는 창업가가 될 수 없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창업가 자질이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그런 특질이라면 그런 특질이 없는 사람들은 창업가가 될 수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특질이 없는 사람은 창업가가 될 수 없으니 소수의 사람만 창업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들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창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없던 특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창업가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창업가 특질을 다루게 되고 그 특질에 따르면 이렇게 창업가 자질이 선천적인지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창업가라고 정의하면 방금처럼 특질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특질과 창업가가 수행한 활동과는 어떠한 것인가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게 창업가의 핵심 일이잖아요. 창업가의 활동인데 그러면 기업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질, 특질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자질이 없어도 다른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의 정책, 부모님의 권유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창업가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가와 창업가 활동이 서로 다른 건가? 분리될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 의문은 창업가 정신이 꼭 새로 신생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내에서도 창업가 정신을 중요시 여기고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창업가 정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업가를 특질적으로만 잡아보면 개인 수준에서만 창업가를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조직 수준, 개인 차원을 넘어선 조직 수준에 있어서의 창업가 정신 연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제기되는 건 창업가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건지, 기업가 정신을 무엇으로 볼 건지에 대한 그런 이슈부터 출발한 것이죠. 조금 관련 논문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창업가 연구의 출발은 창업가가 가진 어떠한 자질에 대한 연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자료에 소개되어 있는 이 티몬스 교수의 이 논문이 창업가 자질을 제시하고 있는 제일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창업가의 특질과 롤 디맨드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리딩 자료에 나와 있는 창업가 자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브 앤 에너지, 셀프 컨피던스, 롱텀 인볼브먼트 쭉 나와 있죠. 보시면은 12번 항목 내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넘어서는 그러한 경쟁의식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런 자질을 보다 보면 거의 슈퍼맨이 되어야 창업가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제시된 자질
꼭 창업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이 자질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는 의문이 과연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모든 창업자가 이런 자질을 기반으로 성공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추가로 한 게 그런 자질론의 연구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논문은 창업자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보여지는 그러한 유명한 논문인데요. 제목이 누가 창업자인가는 잘못된 질문이라는 논문 제목이죠.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창업가에 대한 자질 논쟁은 자질 특질을 연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트레이트 어프로치가 바로 그런 특질, 자질에 대한 연구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가트너 교수는 자질 논쟁을 넘어서서 행동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업자를 연구할 때 자질이 아닌 창업자가 하는 행동에 주목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논문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조금 더 연구가 더 진행되어서 창업자 행위의 정의와 모델을 이해해서 창업자를 자질이 아니라 창업자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창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행위의 모델이 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료를 보시면은 창업의 행위는 이노베이션, 임플리멘테이션, 그로스로 나뉘는데요. 이노베이션은 아이디어를 생성해서 창업을 준비한 단계 정도 될 거고요.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로스는 이제 만든 조직을 성장시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자질이나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퍼스널 캐릭터리스틱이 창업가 연구의 본질이었다면 이 프레임에서는 창업가의 특질이 창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향은 이노베이션 단계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임플리멘테이션 때도 영향을 미치고 그로스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각각 자질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이런 환경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고 또 창업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이제 조직적인 캐릭터리스틱 이런 특징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프레임이 좀 달라졌죠. 창업자가 누구인지 개인 자질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놓고 그 행위에 따른 영향 요소들의 연구로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외국 논문을 소개해 드렸는데 국내 논문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서울시립대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요. 보시면은 선행 연구들이 기업가 정신을 연구를 하고 기업가를 연구를 하는데 기업가를 자연인으로 보고 연구했다는 거죠. 즉 우리 일반 사람으로 보고 연구하다 보니 자꾸 개인 자질을 다루게 됐다는 건데 이 연구를 조금 바꾸어서 창업자가 하는 행위, 이건 여기서는 연구를 이제 창업자 행위를 직무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관리 모델의 기업가 직무 모델을 가져와서 기업가가 하는 행위를 기업가 직무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자질, 기업가 정신을 바꾸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가로 변환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연구 프레임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조금 종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앙트레프러너십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창업자가 하는 직무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고요. 그 직무 내용에 따라 직무 성과가 만들어지고요. 이 직무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은 특정 개인이 이런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창업이라는 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들이 요구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천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직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이러한 자질을 구비하는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창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내 창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창업가 자질의 특징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직무 내용을 정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게 이러한 정신을 함양하면 사내 창업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처럼 창업가 연구는 기존의 창업과 자질 연구에서 확장되어서 행위 연구까지 포함을 하고요. 이제는 자질과 행위의 통합 모델까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은 제목이 창업가 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데요. 창업 행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모형을 보시면 쉽게 이 논문의 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연구하신 교수님의 연구 모형은 창업가의 특성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 특성이 창업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창업 행동은 기회 발견, 기회 행동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창업 행동이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자질, 행위, 그리고 성과까지 이렇게 통합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실증 논문이라고 해서 통계 자료를 구하고 통계 분석을 해서 연구자의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잠깐 가설 검증 결과만 볼까요? 보시면은 가설을 5가지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 가설이 창업가 특성은 창업 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채택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특성이 좋으면 창업 행동이 늘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창업 행동은 경영 성과에 플러스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특성에 따라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창업가 특성이 창업 행동에 미친 영향이 차이가 있다. 이것도 채택이 됐는데요. 또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창업 행동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채택이 됐는데요. 마지막 연구 가설은 이제 창업가 특성에서 마지막 경영 성과까지 갈 때 중간에 창업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 창업 행동이 매개 효과,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특질, 행동, 성과 이렇게 포괄적인 연구를 다루고요. 또 실증 논문이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중간에 이 통계 분석하는 자료는 통계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문 자체는 앞부분의 그 가설 설정 부분과 결론만 읽으셔도 이 논문의 요지는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통계학을 배우면 전체 논문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배우신 이후에 이런 프레임으로 논문을 하나 쓰시면 아주 멋진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증 자료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특성과 성과가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행위가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통계학 배우신 이후에 이런 논문 작성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이상으로 제2강 창업가, 기업가 정신의 보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